어제 헌법재판소가 한댕에 2명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금 헌재가 판단한 근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지금 한댕이 지명한 2명의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두 사람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헌재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그러니까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낸 겁니다. 그러면서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헌법 소원이 인용되게 되면 더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겁니다. 총리실에서는 일단 좀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헌법소원 본안 판단을 좀 기다려보자라는 입장인데 만약에 이제 어쨌든 지금 현재 한 대행이 지명한 그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에는 제동이 걸리면서 헌재 구성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 구도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저희 또 그래픽을 준비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헌재 구도가 이제 바뀔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김영두, 정정미 그리고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마은혁 이렇게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일이 되면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은 이제 퇴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퇴임 후임자로 이완규와 함상훈 두 후보자를 지금 지명한 상태인데 차기 대통령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민주당 측에서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국민의힘 측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양측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보수 성향의 재판관 2명이 임명될 수도 있고 반대로 진보 성향의 재판관 2명이 임명이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지금 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3권 분립이 위협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미 입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넘는 의원을 보유하면서 지금 장악을 해둔 상태고 대통령이 당선되면 행정부까지 가져가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구도까지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이 많이 포진하게 된다면 결국 사법부까지 가져가게 되는 그런 상황. 이거 너무 초유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정 의원님? 일단 헌법재판관을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지명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인용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재판관을 임용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헌재가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권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해 주진 않았죠, 이번에도. 그렇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서 그 권한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단정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런 권한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논란을 지금 불러일으키는 그런 그 결과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그러면 한덕수 대행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 어떤 뭐 출마를 하는데 또 하나의 명분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결국 헌재를 저렇게 일종의 장악을 하려는 그런 시도가 헌법 84조를 나중에 결국은 헌재에서 판정을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헌재의 배치를 좀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을 하려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가 2명을 이제 지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논란이 있는 속에 헌재의 이런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좀 더 선택을 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시점을 자꾸 왜 빨리 안 하느냐고 하는데 일단 저는 다음 주에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협상을 합니다. 트럼프가 협상의 파트너로 사실상 한덕수 대행을 지명을 했잖아요. 한덕수 대행을 지명을 한 상황, 사실상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그냥 물러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부터 일본하고 협상을 하고 우리나라가 다음 주부터 합니다. 네. 그러면 최상목 대행이 가고 또 안덕건 통상부 장관이 가게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대행이 또 나서야 될 상황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한덕수 대행의 거취를 가지고 빨리 출마를 하려면 물러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국익가에 비춰보면은 그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헌법재판소 구성, 그러니까 어제 헌법재판소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인하여 지금 헌법재판소에 예상되는 성향별 구성이 향후 이재명 전 대표의 5개 형사재판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논쟁에도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같이 있습니다. 바로 이 헌법 84조 문제인데요. 만약에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진보재판관을 임명하게 될 경우에 이 전 대표에게 헌법재판소가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소위 발판이 되게 한 것이 이번 인용 결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법 쪽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번 가처분 인용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출마 명분이 될 수 있다. 여기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야 한다라는 명분을 쌓기에는 역설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좋은 그 결과가 연출될 수도 상황이 있다고 됐다.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부는 뭐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고요.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는 행정권을 국민의힘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독주하는 것을 거부권이라는 제2호권이라는 권한을 행사하면서 일정 정도의 대한민국의 균형, 평형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대선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입법 행정은 독점하게 되는 거고요. 사법부와 관련해서는 이미 김명수 전 대법관 시절부터 사법부의 좌편향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관 2명을 차기 대통령이 그것도 민주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면 정말로 87 체제에서 사회적 갈등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마저 이념적으로 편향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선거 결과가 있을 때마다 저는 인상적으로 봤던 언론의 제목이 이런 네. 거예요. 국민의 선택은 절묘했다. 국민은 이 권한과 이 권력을 한 곳에 몰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판결이 오히려 앞으로 치러지는 대선 국면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균형과 견제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지금 두 분께서도 그런 말씀 해주셨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러 논란을 무릅쓰고 이 결단을 내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헌법재판소까지 민주당, 그러니까 입법부 이미 장악했고 행정부까지 장악할 가능성이 높은 이 더불어민주당의 손에 넘어가는 걸 막아야 한다라는 이런 절박감이 있었다는 분석도 꽤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헌재 결정이 사실상 굉장히 주목받고 있었던 부분이었고 인용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로 또 문제를 야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대행의 대권 행보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분석 두 분께서 해주셨고 더 나아가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명분까지 될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해주셨는데 조윤선 변호사께서는 어제 그 인용 결정으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던 이런 일들, 이런 주장들, 지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어제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죠. 근데 그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판결문에 나와 있는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반대 해석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 9명의 헌법재판관이 수기를 거쳐서 판단한 겁니다. 그것 자체는 사실상 추후에 있을 본안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권한대행으로서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가처분 인용 결정문 치고는 굉장히 많은 7페이지에 대한 분량의 결정문이 나왔어요. 그만큼 굉장히 수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침착하게 모든 내용들을 적시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추후에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그런 결정문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한덕수 총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미 나왔다고 보여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추후에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대해서 네. 한덕수 총리가 보수로서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 자체가 저는 공무원으로서 중립의무 위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총리 지금 국민의힘 당원 아니잖아요. 총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 진영
논리를 받아들여가지고 진보 진영의 그런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권한 대행을 지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절차 자체가 네.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될 수가 있다고 보여지죠. 그리고 저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를 카운터 파트너처럼 대하고 있다는 주장도 저는 오히려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어떠한 기조죠? 관세 압박을 굉장히 모든 국가에 대해서 강하게 푸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만 우호적인 입장을 취한다? 왜 그럴까요? 저는 오히려 한덕수 총리가 본인이 지금 대선 출마를 앞두고 염두에 두고 있다 보니 본인의 치적 쌓기용으로 관세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포함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관세 협상에 응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노련하게 대응할 필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두고 본다면 한덕수 총리가 지금까지 행한 행위 자체가 모든 것이 정치적인 행위다. 본인의 대선 행보를 앞두고 한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조속히 총리직을 사퇴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